자, 선생님, 그래서 일단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3천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장밋빛 전망이 있는 가운데 200 남았어. 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선생님? 그런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자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ETF를 하방에 베팅하는 ETF를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850억이나 인버스에 투자를 한 금액이 확인이 됐대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상승을 하지만 단기 상승일 거다라고 베팅을 한다라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3천까지 가는 걸 잘 견디시면 거기서 한 2,500이나 2,600 정도 흔드는 거는 있을 것 같아요. 3천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보시는 3천까지는 거예요? 갈 것 이번 그 대세 흐름이 왜냐면 5일 천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진짜. 5일 동안은 못 가지. 5일 동안은 가겠냐.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말에 네네. 미국과 중국이 탈 못하면 오늘로 땡친 거야. 지수단은. 그리고 파생시장에서 벌써 1,500에서 2,000%가 이틀 연장 났거든.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는 1,500, 2,000% 났던 옵션이 오후장에 1,000%가 하방에서 났어. 그럼 이거 올려놓고 이 게임이거든. 근데 이제 앞으로 고용지표라든지 데이터들이 트럼프가 분탕질한 그 문제의 에너지들이 이제 나아가오는 데이터들이 막 나오거든. 그럼 이거는 침체나 노이즈가 된단 말이야. 그걸 견뎌내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면은 미국 시장이 갑자기 지금 500에서 1,000은 순간적으로 날아갈 수 있어. 그럴 때 우리가 안 빠져야 돼. 근데 논리적으로 안 빠질까? 아침에 딱 봤는데 미국이 300에서 500이 나스닥 빠졌어. 테슬라가 10%또 부러졌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가 저가면서 삼성전자 6만 5천 막 땡겨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럼 덜 빠지거나 뭔가 변동을 줄 때 그래도 요번에 파생 기준으로 355에서 벗어나서 365. 이제 365가 중요해. 그게 2,650 정도 돼. 그러면 한 150회. 여기서 멈춰줘야 돼. 그럼 삼성전자는 이제 55,000원 깨면 절대 안 되고 57,800원이 지지야. 그래서 57,000원, 6만원에서 되는 거에다가 요 2,000원을 해도 더 가나. 삼성전자 2,000원이 나 50포인트 본다. 그럼 2,800이면 삼성전자 62,000원이면 2,850이나 2,900. 65,000원이야. 그게 이제 2,953천이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물어보려고 그러고 미국 시장이 위에서 부러지지 않고 대령 원형 천정량을 만들어줘야 돼. 이게 이제 5일 동안의 이제 숙제 같고요. 주말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얘기는 벌써 난 나올 것 같아. 통화가 하긴 하는데 잘 되는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나는 말씀이시네요. 시진핑이 받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안 받았을지언정 트럼프는 받았다고 할 것 같아. 그리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럴 거지. 약간 좀 그러니까 보면 트럼프가 불쌍해진 것 같아, 지금 입장에서. 트럼프 지금 사면초가긴 해요. 지금 푸틴하고 1시간 15분 통화를 했다라고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핵 문제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자기 여기서 전쟁 이게 하면 나라도 뺏기고 지도 죽을 것 같으니까 자꾸 기습 공격 성공했잖아. 그 푸틴 입장에서는 어때? 그거 가만둘 수 없지. 열받은데 트럼프가 와서 종전하고 휴전 좀 해라. 말 듣겠어? 그냥 다다다다다 해갖고 너 시끄러. 무기나 대지지 마. 너 잘못하면은 너도 그냥 해코지 놓을 거야. 뭐 이렇게 그거 달래느라고 1시간 반 통화할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란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이란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하고. 네. 근데 이제 또 네타냐후가 젤렌스키 꼴 된 거야. 완전 팽당했거든. 그러니까 네타냐후도 어떤 사태로 밀제 기습 공격하고 해서 지 권한을 유지하려고 하는 또 중동 지역의 갈등을 키울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요새 핵 단어들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핵 우라늄으로 중심은 이동되는 것 같아. 평화 꿈 깨자. 종전 꿈 깨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관련해서 또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잖아요, 선생님. 근데 나는 이제 올라갈 것 같아. 이제? 이제 간단해서 유가도 보면 네. 60불은 이제 안 깨. 그러면서 60불과 70불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야금야금씩 이제 70불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은 유가 관련된 종목도 흥구석유. 아니 근데 한국서고 하주가 패턴 나온 종목인데 네. 아직까지 뭔가 움직이질 않아. 하중가 패턴이 나왔다고 바로 땡기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은 그들만 아는 거겠죠? 그치. 필옵틱스도 하주가 패턴 3개월 전에 나왔어. 아 세상에. 그게 3개월 전에 나왔고 이 유가도 보면 유가도 네. 이 지금 일봉을 보면 바닥치고 약간씩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55불 쌍바닥이거든. 네. 그리고 지금 63불이야. 나는 이건 무조건 70불 넘는다. 70불 넘을 때 흥구석유가 20% 간다. 흥구석유만 봐요? 아니 하주가 패턴은 흥구석유가 났는데 그때 이제 한국가스공사 그다음 피팅 업체들 그러니까 알라스카를 그 알라스카 관련주가 그때 꽃을 필 것 같아. 유가가 올라가야.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제철도 알라스카는 관계 없지만 네. 나는 그걸 연결시킨다고. 미국향, 그다음 트럼프의 다음 요거, 그다음에 철강 관세를 왜 때렸을까? 그랬는데도 흔들어 갖고 땡긴 게 현대제철이거든. 미국 밸류체인. 그래서 철강주에서는 현대제철과 넥스틸만 봐. 네. 왜냐면 넥스틸은 미국에 공장이 있고 그러니까 관세 때려도 이걸 우회 전략이 나올 수 있거든. 현대제철은 당장 들어가서 이제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2021년 6월 20일 계약한 게 정확하게 2025년 6월 21일 이번 달에 뭘 발표해야 돼. 옵션 조항을 1년 유예하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시켜서 뭐 할 때 로봇 뭐로 만들어? 철로 만들어. 그러면 현대제철 자동차 철, 현대제철 로봇. 그리고 난 미국 공장은 다크 팩토리 같아. 사람보다 이 다크 팩토리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게 조명 필요 없어. 에어컨 다크 필요 팩토리 없어. 말하는 거예요? 에어컨 필요 없어. 환풍기 필요 없어. 사람이 로봇이 네. 할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야. 나는 그게 앞으로 미국 공장의 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철강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번에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늘렸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한국 순인데 캐나다가 22.7%, 브라질이 15.6%, 멕시코가 12.2%, 우리가 9.7% 수출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관세를 매기면서 다 타격이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현대제철이 루이지애나주에 약 58억 달러를 넣어서 미국 최초로 전기로 일괄 제철소를 만든대요. 일괄 제철소는 처음부터 다 하는 거,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으니까 관세 영향이 없고 그래서 관세를 때리는 거에 대한 수혜를 현대제철이 받을 거다. 난 그게 그 말씀이신 그리고 아니 거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대제철이 거버넌스에 이제 현대로템 같이 될 것 같아. 과거 2만 원대 나는 현대로템을 보던 역 시나리오로 소설에서 무조건 10만 원 가면 되는데 네. 다른 걸로 갔잖아. 이제는 현대제철 갖고 그 스토리를 거버넌스를 만들 것 같아. 그러니까 현대제철이 왜 중요하냐면 갖다 얘기해서 캐나다나 중국이라 할 때 반사 이익, 그 다음에 정의선 회장님의 거버넌스, 그리고 현대제철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정몽구 회장님이야. 이제 받아갖고 이걸 올리는 에너지가 남은 거야. 난 그 시나리오를 먼저 할 것 같아. 현대제철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합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정의선 지분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거를 확보할 수 있죠. 7조를 만들어야 돼.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니 정의선 회장님 지분. 보스턴 다이 20%. 네. 현대제철 받아갖고 담보같이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 글로비스 이 개인 이름 찍힌 거 이거를 7조에서 10조 만들어야 현대차든 현대모비스든 갖고 올 거 아니야. 이 작업이 지금 이제는 3년간 가장 키야. 현대 그 정의선 회장님의 거버넌스로는 나는 그 순서로 갈래. 기업 분석보다 그냥
정의사 회장이 담보가치 높이는 걸 어떤 것부터 먼저 찌를까를 순서로 잡는 게 그동안에 그래서 현대차 기아 안 하고 잘 때린 게 제일 잘한 것 같고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말이 안 돼. 그래도 주가는 비논리적으로 가잖아.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나는 정의사 회장님의 거버넌스 게임의 가장 키포인트가 미국 올인 승부. 올인 승부. 잘했다고 봐요. 아니 현대차 그룹이 살아남는 지름길이야. 그럼 선생님 현대제철 지금 들어가도 돼요? 조정시 들어갈까요? 아니 들어가자고 그랬잖아. 아니 아직 없으신 분들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니 현대 로템 같이 될 것 같다는데 무슨. 그러면 현대 글로비스 오늘 5% 장중에 오르는 거 제가 봤거든요. 현대 글로비스는 얼마까지 그거는 보세요? 그냥 14만 원 15만 원 또 때릴래. 박스 전략. 박스로. 현대 오토에버나 현대 글로비스는 그냥 15, 11 박스. 15, 11? 15만 원 상단 11만 원 하단. 하단이 11만 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현대 오토앱을 팔아갖고 14만 원대, 11만 원대 현대 글로비스로 가자고 그러잖아. 그 박스 이용하는 거지. 그렇게 전략을 세워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철강 관세 부분 엮어서 또 얘기를 해봤는데 넥스틸은요, 선생님? 뭐 하이스틸 이런 건 왜 안 하고 넥스틸?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 공장이 하이스트는 없어. 있는 거부터 하자고. 있는 거부터. 그럼 선생님 여기에 포스코가 현대제철에 지분 투자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 포스코가 철강 회사잖아요. 지분 하면 할래. 하면 검토 중인 걸로는 안 하고. 노상 검토할 수도 있잖아. 근데 검토가 별게 아니야. 그냥 생각해볼게 뭐 이렇게 MOU야, 하는 MOU. 거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있다니까. 그 포스코는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최근 들어서 이제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갔는데 이게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막 보다 보니까 다들 많이 올랐어요. 지주 관련된 종목. 그래서 매도하자고 그랬잖아. 지주사 매도. 하나 매도. 롯데지주. 롯데지주는 50% 매도한 거 25,700원은 재매수. 또 어떤 지주사가 있었죠? 그리고 녹십자는 지금도 사자. 네. TV도 지금도 사자. 그런데 코오롱, 하나, 다 그 급등한 지주사는 오히려 매도. 근데 선생님 제가 좀 신기한 걸 발견한 게 두산, SK, HD 현대, CJ 이런 지주사에 대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대요. 증권사에서. 근데 LG만 목표 주가를 유지한대요. 그럼 LG에 대해서는 LG는 갖다 해서 거버넌스 의지가 없는 그룹이야. 주가 올라가는 거 싫어하는 그룹 같아. 지금 그동안의 움직임 보면. 그래서 나는 LG는 그냥 거버넌스에도 집어넣지도 않아. 선생님도 그럼 동일한 시각으로 LG는 지주사 중에서도 매력이 없다. 매력 없어. 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증권사, 은행, 보험 이쪽이 또 잘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증권들도 지금 위치가 만만치 않아 다. 그러니까 여기도 매도. 그러니까 내가 걱정은 이게 이제 신정부가 이제 3법 개정하고 그 1년 유예 바로 시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속도를 내잖아. 이게 빠그러지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 안 되면 어떡하실 거야? 나는 아직까지 대통령은 바지 사장이다라고 믿는 사람이야. 갖다 해서 늘 공무원하고 임시직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5년에 그냥 그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를 쭉 지금까지 끌고 있는 이해 집단은 나는 무슨 법무법인, 무슨 그 패밀리. 그 김앤장도 거기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 무슨 이런 그림자 정부들. 그러니까 내가 부산 오죽 얘기하면 사또 서울 그 부산시장 도지사 너 거기 토속 세력들 이방 호방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룹의 땅 이런 사람들이 정부 자원을 끌어다가 자기네들 이권 이렇게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지.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거를 타개해야만 뭔가 큰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타개할 현 정부가 이걸 타개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3법 개정했어. 거기서 새 독소 조항을 넣어갖고 실제 뭐 안 되게끔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얘가 내 신복인 줄 알았어. 국회의원에서
근데 표를 나는 어느 그룹에 오. 이렇게 내가 장학생이야. 드라마 보듯이 드라마 같아. 그래서 실제로는 다 된 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나오면 그때 충격파 나오겠잖아요. 나는 이 부분도 그 상법 개정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네. 그렇게 가지 않을 거다라고 봐. 왜냐하면 지금 재벌들이 큰일 났거든. 그쵸. 오죽하면 삼성그룹이 쪼갰겠어. 그리고 요새 삼성생명, 삼성지주 그게 왜 날아가겠어. 이걸 먼저 푸는데 나는 3년 동안 시간 유예를 줄 것 같아. 그래서 거버넌스도 지금 보면 2달간 어마무시하게 올랐어. 2달. 그래서 이제는 거버넌스 갖고 있는 펀드 매니저 시각이라면 롱숏 할 것 같아. 요건 때려갖고 요거 못 간 거 올리고. 그래서 오늘 거버넌스 올라간 종목들 보면 무슨 홀딩스로 그동안 밑바닥에 있던 것만 올랐어. 그리고 그동안 주력했던 거는 다 차익 실현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간 스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녹십자 사자, DLENC도 팔자라는 게 그 시각이야. 녹십자도 17만 원 오면 또 팔자야. 녹십자가 있고 녹십자 홀딩스가 있는데. 둘 다 똑같아. 거버넌스로. 거버넌스. 그럼 선생님, 삼성화재, 삼성생명 50% 매도 위치입니다. 둘 다요? 생명은 다 팔았고 오늘 삼성화재는 50% 팔아갖고 네. 상대적으로 하나생명 가자라고 그랬어. 하나생명이 이제 하나그룹에는 전번 방송에도 했지만 이제 금융 사이즈 키워야 될 것 같거든. 선생님 우리 질문에 그러면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삼성화재 블록딜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걸 사전에 2, 3년 전에 그렇게 모은 그 법보다 이런 게 있었어야 돼. 모았어야 블록딜을 하지. 모은 게 없구나. 그게 선생님 몰래 모았을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다 흔적 나와. 이 바닥에서 그 흔적이 찌라지라도 나와. 근데 그런 흔적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구나. 오죽하면 삼성화재도 지금 시장에서 사야 되니까 내가 박스 전략 세우자고 그러는 건데 블록딜 하기가 힘들어. 다른 방법은 있어. 어떤 방법이요? 유증시켜버리는 거야. 예. 아니야. 그게 또 최적의 전략에 희석화시켜놓고 유증시키는 전략. 유증 트라우마. 주주배정 유증 지체. 아니면 제 그 중소형주는 유증할 능력 안 되는 애는 이 여의도 선수들한테 CB 발행해서 받아주는 애들이 있거든. 그렇게 해서 희석화시키. 그러면서 뭔가 주가 관리를 해. 이거 되게 많이 하는 회사 하나 있어요. 뭐? 차바이오테. CB 발행 엄청 하고 유상증자하고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납입 끝나셨을 거예요. 이제 6월 12일, 13일이야.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유상증자 청약일까지는 주가를 관리해서 청약을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를 떨어뜨린다고. 왜냐면 공매도가 가능하니까. 그럼 주가가 지금 좀 올라왔던 거는 유상증자를 받게 하려고 했던 두뇌 싸움이 아닌가. 근데 그게 불입단가가 7천 얼마잖아. 지금 10,000원이잖아. 그거 뭘 생각해?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죠. 유상증자 안 받고 그냥 매수하는 분들. 그건 그래도 권리가 있든 없든. 그래도 되고 대신 나는 신주 상장부터 카운팅할래. 신주가 들어오는 서부터 3개월, 5개월, 8개월, 13개월 볼래. 신주. 본격 게임은 신주 상장시키고 이 가대에서 그 선수들이 하지. 그 전에는 여러분들 채터입니다. 유상증자 그 한 물량이 다 안 팔린 물량은 또 따로 팔잖아요. 그게 12, 13. 그것도 누가 가져가느냐도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인가요? 근데 그거 다 이미 짜진 고스톱이 돼 있을 거야. 그거 누가 가져가기로. 그거 나오면 되어 다 돼 있을 거라고. 왜냐면 이 물량을 주고받기로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더 낮은 가격에 사기로 되어 있었을까? 그럼 누가 그게 들어오는 게 사실 삼자배송 유상증자랑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차바이트는 이런 머리 쓰지 마. 머리 쓰지 마요? 그냥 그 사이에 안 올려. 안 올려. 그리고 대구백화점이나 주변부터 먼저 건드려. 그리고 신주 상장부터 이제 발동 걸리나 보시자고.
그게 그러니까 내년 작품이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냥 신주 상장돼서 최소한 3개월, 5개월, 8개월은 봐야 돼. 퀄리타스 반도체를 네. 그걸 핸들링하는 어떠한 그 애들이 있다라고 소설을 내가 써갖고 그때 5천 원부터 그 파동 탄 걸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 신주 상장이 언제 됐고 그거를 카운팅할 수 있는 학습이 되는데 참고가 되실 겁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면 그러면 신주 상장되고 차바이오텍의 그림이 이게 매니저들 수법은 거의 비슷해. 그거를 읽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지금 아시는 그런 스킬은 너무 옛날 스킬이고 요즘 새로운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킬은 다를 수도 있지 않나요? 뭐 당연하지. 근데 그 헤지펀드의 차익거래는 네. 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서 잠시 늦춰서 팔거나 타이밍을 조절하는 뿐이지 큰 그림은 스킬이 딱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돈 장사니까 돈 사이즈를 어떻게 하고 누가 받아주냐, 그 다음에 파킹 시키냐, 채터냐, 뭐 요 차이지. 큰 그림은 갖다 해서 누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선수들 사이에서는 그 핸들링의 의사결정에 그 사람의 성격을 봐. 성격이 좀 급한지 차분한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아니 그분의 펀드 뭔가 할 때 다 색깔들이 있어. 우리 형님 색깔들이 있어. 저 형님은 그냥 급하게 쭉 뽑아. 요새 집사라든지 이런 스타일들이 가는 게 계속 요새 스타일이야. 그 다음에 흔들어 한 번 흔들면 반지 땡겨. 그러니까 가는 놈이 더 가네라고 자꾸 느껴져. 그리고 거기에 한두 놈만 그렇게 보내. 요새 스타일이야 그게. 요새 가는 종목들 보세요. 한두 놈 계속. 그리고 여기가 다이아몬드 패턴 되면 이제 바뀌었습니다야. 그 다이아몬드 확인하는데 3개월에서 5개월 걸려. 그것만 참고하시면. 두산 에어빌리티가 그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약간 그랬고 그 다음에 S1렉이 그랬고 뭐 그 다이아몬드 패턴을 공부해 보십시오. 그래서 차바이오텍은 퀄리타스 반도체 사모펀드들이 유장 신주 나오고 나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한번 올려놓고 흔들어버리고 올려놓고 흔들어버리고 올려놓고 흔들어버리고 어디 비율이 어떻게 얘네들이 알고리즘을 많이 돌리는 분도 계셔.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가 한전기술 그 수법으로 지금 리딩을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도 지금 아니 여기서 때리고 차보고 하는데 거기서 느껴보는 거야. 어떤 거는 더 빠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안 나와. 물량이 안 나오거나 덜 사죠. 그럼 느껴지잖아. 그럼 다음엔 더 땡겨버린다고. 그건 해봐야 하는 거야. 이렇게 흔들어 봐야 실제 털리냐 안 털리냐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5,000원이나 7,000원 지폭으로 돌리고 있어요. 75,000원? 그럼 5,000원 7,000원 빼봐. 68,000원 68,000원 7만원. 딱 전략들 하면 거기 들어가시면 사십시오라고 딱 나왔을 거야. 그 다음에 그걸 뚫었어. 그럼 5,000원 7,000원 올려. 8만원 82,000원. 또 흔들 거라고. 바로 쭉 보내지. 바로 쭉 보내. 끝나는 거야. 바로 슈퍼를 쏘면 끝나는 거다. 3일 5일 동안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그러면 10만원 들어가고 와 하는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걸 폭을 늘려갖고 팔아먹는 거구나. 그런 타이밍이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 한전기술은. 그것만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그 타임이 어디서 나왔냐? 55,000원에서 7만원 땡길 때 그 타임이 나온 거야. 그거를 잘 이용하시면 그 어떤 패턴을 읽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헤지펀드 전략은 큰 변화 없어요. 무상증자 차익거래. 그러니까 에코프로 어떻게 팔아먹었니? 3주를 공짜로 주고 무상증자 주고 어떤 데는 5주 주고 가장 심각한 게 15주 주는 계속 줘. 줘. 근데 주면 사람의 심리가 2만 원짜리가 10,000원 안 가. 이게 묘해요. 2만 원짜리 2주 줬어. 3주 줬어. 10,000원 가면 나는 돈 번 거야. 계산. 카타리에서 시가총액 봐봐. 2만 원에 한 주야. 근데 10,000원에 3주야.
그럼 나는 50% 먹은 꼴이 되잖아. 근데 절대 15,000원을 안 깨. 이게 희석화 전략으로 팔아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상증자 차익거래, 전환사채 차익거래, 제3자 유증 차익거래 별게 다 있어. 그거를 본대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바닥은 여의도 바닥이 그냥 만만한 바닥들이 아닙니다. 내가 오죽하면 넥타이면 깡패 조직이라고 그러냐. 이게 또 요새 부동산 쪽에서 여러분들 한 명이고 6명이 다 끼리예요.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팔아먹는 게 점점 세지는 것 같아. 사기꾼들? 아니, 사기꾼들 아니야. 건전하게 딱 그 사업가들이야. 사기꾼하고 그러면 큰일 나. 그런데 그분들이 현금화가 안 돼. 그럼 한 놈 바보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떤 조직, 그러니까 이게 그 투자 펀드나 임장을 같이 가거나 네. 뭔가 이렇게 해서 뭐 꾸려. 그래 놓고 한두 명한테 엎어치게 하는. 그 호구를 만들어 놔가지고 타짜 같은 그런 거네. 타짜에서 이렇게 한 명 이렇게 작업할 사람 만들어 놓고 요새 기획형 부동산이 이제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그것도 이제 관련되신 분이 있으시면 조심을 하십시오. 요새 이제 그쪽도 돈을 좀, 그러니까 거기에 뿌린 거를 현금화 시켜갖고 이제 주식시장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부동산 관련 리츠주는 어때요? 리츠주는 이번에 많이 안 올랐고 금리 인하 수혜주잖아요. 그래도 그쪽을 내가 들어본 기억이 없어. 리츠 우선순위하면 저 끝에 있는데 미리 생각할 필요 뭐가 있니?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할 게 너무 많아요. 리츠는 노노노. 아직, 아니, 그러니까 롯데그룹도 지금 신도비 회장 찍혀있는 이름 거만 하겠단 말이야. 롯데 지주, 롯데 쇼핑. 그거 하는데도 한 2년 걸릴까? 호텔 롯데 상장 IPO 뉴스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저 잠실 롯데 담보 풀었다라는 뉴스 들어봤어? 6월 6일부터 롯데 쇼핑, 롯데그룹이 할인 행사를 한다는 기사는 봤어요. 봤어? 수박 싸게 판다고. 그것만 봤어요. 저 잠실 롯데 담보 풀렸다가 지금 올 것 같아. 그 롯데 화학이 풀려야 되는데. 롯데화? 롯데 케미칼. 그거는 중국이 풀어줘야지. 롯데가. 왜냐면 그게 담보를 맡긴 게 롯데 케미칼 그런 자산 그게 어려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중국 비즈니스가 돼서 화학이 괜찮고 수소가 괜찮아야 되니까 그거는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호남석유화 네. 이게 업하면 미중 간에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잘 돼야지. 그리고 잘 돼. 중국이 성장 드라이브에서 그거를 계속 써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전화통 기다리고 대판 써 이게 바로 나오겠어? 1년 정도 이상 지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 내부 분열이 심각한 것 같아. 이것도 바퀴벌레 이론인데 시진핑의 측근들 군부로 치면 해안파하고 내륙파가 있어. 네. 해안파는 이제 그 대만 해협에 그 이름 까먹었다. 시진핑이 푸첸성 거기에 성장해갖고 이제 그쪽에서 데리고 온 그래서 대만을 공격하고 대만을 점령하겠다는 이 군부 세력의 그 1등이 돌아가셨어. 왜 돌아가신지 몰라. 그런데 자연사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돌연사예요? 아닌 것 같아. 뭔가 그리고 여기에 반대되는 게 이제 월남하고 싸운 그러니까 저 베트남하고 싸운 이 저기 뭐 내륙파 이 둘이 붙은 것 같아. 이게 그리고 옛날 장점인 계통이라고 했던 분들 라인들이 서서히 다시 등장해서 뭔가 하는 것 같고 이게 AI가 그 성공한 하나의 징후 같아. 시진핑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큰 물줄이 자꾸 꺾여 내려가고 트럼프가 딴지 걸어서 힘들고 그래서 내부 불만은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이걸 푸는 게 돈 벌어주는 쪽들이 그나마 AI 쪽, 뭐 이쪽에 관련된데 이쪽의 싱크탱크들이 다 시진파파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잘 되는 쪽을 또 풀어줘야, 그러니까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본인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이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거 잘 안 될 거다라고 보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전화통화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지분이 있는 롯데쇼핑, 롯데지주 중심으로 봐야 되고, 롯데월드타워 그 몰이 담보가 풀리는 거는 그 내부적인 자금 상황에 조금 막힌 게 풀려야 되는데, 그 롯데케미칼이 풀려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한 2년 정도 흐름을 보면서 롯데그룹이 어떻게 자금을 운영하고 해결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빌린 담보 가치를 푸는 데가 롯데지주가 7만 원 정도 이상 돼야만 이게 담보로 주식을 해서. 바꿀 수가 웬만큼 가볍게 할 수가 있지. 뭐 이게 많이 바꿔서 채권을 퉁쳐야 될 거 아니야. 네. 몇십 조는 통을 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한 2, 3년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가 현충일이 6월 6일 금요일이어서 방송을 목요일에 장 마감 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어요. 목요일장에 JST나 좋은 사람들, 뭐 일신석재 이런 게 올라갔는데, 해당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단기적이지. 3일 천화도 안 됐고 오늘 그래서 일신석재 때리라고 그런 게 일신석재 DMZ 그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것도 있지만 간단히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이번 현 정부가 와 우리 만납시다 이럴 상황이야? 아니요. 난 생각할 것 같거든. 아니 그거 그래도 조금 유화적으로는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오른 것 같거든요. 아니야. 나는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바꿨고 내부에 집중하려고 그러고 돈의 재원은 러시아에 연결해서 무기 팔아먹고 이 작업을 할 거고 김정은 입장에서 그리고 트럼프가 안만 꼬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도 옛날 같은 에너지는 안 나올 것 같고 거기에 아예 군부 구태타가 일어나든지 김정은 세력이 붕괴되거나 하면 난리나. 근데 그게 또 가능하겠나? 요번에 배 쓰러져 갖고 지금 뭐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내부 거기도 집중하는 데지 우리나라하고 우리가 새로운 정부 들어와 갖고 이제 또 옛날같이 문재인 대통령에서 뭐 평화회담이니 그래도 좀 경색 관계가 좀 완화될 수는 있겠죠, 긴장. 아니 현 정부는 시도를 하겠지. 그 시도가 어디서 나타났냐면 새 정부의 국가정보원 후보자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이 됐대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햇빛 정책의 주역 중 한 명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 오늘 올라간 게 그 재료 때문에 올라갔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갔다. 그래서 반 때리자. 이런 겁니다. 그분이 해봤자 성과가 있을까? 아니, 추진은 하겠지. 추진은 하겠지. 근데 선생님 말씀 그거잖아요. 우리가 뭘 하든 정은이의 마음은 지금 바빠. 아니야, 안 봐. 그러니까 이쪽은 신경 쓸 그게 없어. 이쪽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지. 뭐 대화가 돼야지. 같이 앉아서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본 툴이 있어야만 예측도 가능하잖아. 그냥 떠들어라. 그냥 떠들어라. 그럼 우리 갖고 그 떠드는 에너지에 단탄하자고. 근데 외로운 메아리일 것 같아. 저게 먹히려면 트럼프라도 가갖고 겁박을 줘갖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상황이 나오면 몰라. 그런데 트럼프도 그 카드는 안 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개성공단이 폐쇄됐고 시설도 너무 오래됐고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이게 개성공단의 의미가 크지 않아요. 개성공단 관련주가 올라갔지만. 그래갖고 그리고 걔네들 성장률을 이제 끝내줘요. 러시아에서 돈을 왕창 삥을 뜯어갖고. 근데 그 김정은이 화가 날 만한 게 그 배가 다 사람들 목숨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한 애들은 완전 숙청당하고 난리 났을 거야. 화가 많이 났다고. 화가 많이 났다는 게 몇 사람 죽었다는 그치. 얘기겠지. 선생님 그러면 일신석재 나 아직 매수가 안 왔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무슨 상관이야? 그 매수가라는 기준은 나는 머릿속에 지우시죠. 그냥 팔고 10에서 20% 늘릴 수 있으면 난 끊어라라는 개념이거든. 머릿속에선 지워도 HTS에 선명하게 파란불로 켜져 있으면 그러면 안 보면 되지. 지울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거를 훈련이야. 파란색을 까만색으로 안 보이게 만들어. 그게 만들 수 있어. 눈이 자꾸 와서 좀 까만 거 안 보이게 하고 그 수량만 봐. 천주가 1200주 됐네. 그러면 선생님 일신석재는 물량 늘리기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럼 요거는 200원에 10% 늘린다. 아이고 더티다. 아니 그런 종목의 속성이야.
그래서 오늘 2,700원 팔아갖고 매일 2,400원, 300원에 깔아놓으세요. 화이팅. 화이팅. 그러면 15% 늘려. 이런 걸 10번도 할 수 있는 종목이야. 회사는 건실하네. 그럼 아니 그리고 가격이 너무 싸서 혹시 불안한가 했어요. 통일교야 통일교. 통일교 재단입니다. 통일교 요즘 많이 나와가지고 돈이 좀 많긴 한가 봐요. 어마무시. 뇌물을 막 어마무시하게. 그럼. 근데 이게 진짜 약발 먹으려면 진짜 DMZ 평화공원의 관광객 전 세계에서 유명한 관광객 될 거야. 그것만이라도 좀 이번 정부가 좀 풀었으면 좋겠어. 걔네들도 돈이 필요하거든. 그렇지. 나 금강산도 가고 싶은데. 아니 금강산이나 이런 쪽은 다 때려 부숴갖고 안 되는데 요 DMZ만 이제 또 뭔가 건드리면 먼저 우선순위 지뢰를 제거해야 될 거야. 아 그쵸. 그럼 그것도 어마무시한 그럼 퍼스트. 그러면 그때 이제 로봇계나 이런 것들 막 이렇게 해서 네네. 다 이런 로봇주도 지뢰 탐지 로봇견 뭐 이렇게 이런 테마가 하나 형성될 수 있고 전 세계에 DMZ만큼 사람 못 들어가고 했던 공간이 전 세계에 있냐? 없어. 네, 생태계 보고. 그러면 전 세계 관광 프로젝트 만들면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우리 거기 보고 숙박은 여기 남한 쪽에서 하면 되잖아. 북한에 시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인들 많이 오고. 그럼 우리도 나 경제 성장률 1% 올린다. 그거 관광이죠. 하나로 1% 올려요. 그리고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의 트렌드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등산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자연을 즐기러 오는 현 정부에서 무슨 그런 그 장관님 되시면 요것부터 먼저 풀어주시죠. 선생님 가실 생각 없어요? 선생님 가서 좀 풀어보세요. DMZ 평화공원. 북한한테 우리 반땡하자. 반띵하자. 괜찮아. 반땡하자. 숙박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다 그렇지. 커버하마. 시설 안 지어도 돼. 그리고 요 안에서만 놀자. 구역 정해놓고. 니네도 돈 들어갈 거 없다. 그리고 이제 서로 총괄되고 뭐 이런 거는 그리고 니네들 금강산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또 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럴 필요도 없다. 이거 그럴 필요가 없어. 시설 여기는 시설 없이 걸어만 다녀도 사람들이 난리치고 모일 거다. 요거 괜찮다. 그리고 관광산업 그쪽 해가지고 우리 쪽에서 한다 그러면 사람들 막 얼마나 좋아. 그러면 땅값 물이 땅. 그러니까 그 선생님 그러면 그쪽 가까이에 땅을 가지고 있는 회사. 파주라 이렇죠. 파주. 뭐가 있어요? 그것도 뒤져보. 주말에 그것부터 뒤져보겠어요. 일단 미리 생각해보고 선생님. 예. 왜냐면 요거 가면 그 다음은 땅이거든. 그렇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는 HMM 이전, 부산 이전 관련해서 주가에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 이전 안 해도 돼. 산업은행이 풀어야 돼. 이제 산업은행 지분 갖고 있는 것도 거버넌스야. 이제 풀 겁니다. 그래서 하림을 들어가라 한 게 이거야. 다시 하림이 요거 인수할 노력을 할 것 같아서 요번에 라더면 관련된 좀 하림 지주만 먼저 땡겼잖아. 이제 하림으로 갈 것 같아. 그게 HMM이야. 페노션. 네, 페노션. 그 물류가 또 왜냐면 미중 간의 싸움의 카드 중에서는 이제 화했어. 와. 근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제는 목줄을 그 수에즈나 파나마를 전에 말씀하신 막 것처럼. 그렇게 잡아갖고 네. 완전히 물류 지옥을 만들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거가 곧 HMM 주가한테는 상당히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AI 관련해서 카카오가 오늘 좀 올랐어요, 목요일에. 근데 이제 AI 육성하면 이제 카카오 네이버 다시 슝? 근데 그거 하는 핸들이 하는 타짜들이 없어. 근데 많이 빠졌잖아요. 주가 아니, 그러니까. 매력 있잖아요. 선생님 많이 빠진 거 하자고 하셨잖아요. 근데 2차전지 그러니까 45,000원, 47,000원 매도, 35,000원, 37,000원 매수. 그냥 박스. 그동안 노상. 그리고 카카오의 거버넌스는 패밀리 조직 로얄 패밀리와 가신그룹에서의 가장 위에서 카카오 게임즈나 팔고 엔터를 해갖고 뭘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로얄 패밀리는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만 갖고 가려고 그래. 그 싸움이 교통정리가 아직 안 됐어. 이 교통정리가 되는데도 얘네들도 한 3, 4년 걸릴걸. 사람이 너무 이해 집단이 너무 많아. 이 가신그룹도 이렇게 하면 완전히 그 문어발에 이 사람 말해서 한 20명이 나와. 그래서 이거 해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김범수 의장이 이게 통솔력에서 뭔가 이렇게 시끄러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 들으면 그래 저 말 들으면 저래 그래 해봐 뭐 이러니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중에 산이 배로 가요. 지금까지 그 카카오 그 지금 그런 구조를 봐봐. 여기가 되려면 해지가 들어와야 돼. 이제 중국 애들이 벌써 이제 서서히 뭔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산업에서 카카오톡이 그 학습이나 이런 거에 활용하면 되게 제일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혹시 AI의 모멘텀을 더 받아갈 수 있을까 해서 여쭤본 거. AI 하려면 난 네이버 할래. 카카오보다. 차라리 뭐 블로그니 뭐니 이런 정보들이 네이버가 더 많으니까. 그다음에 카카오는 그 인맥들의 그 싸움판이 10년 안에 해결 안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 안 된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 이제 다음 주 이번 6월 첫째 주는 거래일이 사실 많지 않았지만 이제 풀로 다음 주잖아요. 근데 6월 하면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어서 그래서 청산대나 롤오버대나 볼래. 그때 미국 시장이 잘 유지되나 급락하나도 볼래. 그래서 요게 그나마 조선 방산이 덜 빠지려면 롤오버 시켜줘야 돼. 9월물로. 근데 청산시키면 그때 이제 변동성이 중순에 커질 것 같고 그때 살아남을 게 지주사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소부장 네. 이런 것들이 틈새로 그다음에 물류 그다음에 이제 추경 예산 돈 꽂히는데 어디다 꽂힐까요? 나는 철도에 꽂힐 것 같고 대아TI가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팔 때 됐고 오히려 철도 다음 타자가 다운시스잖아. 징글징글한 다운시스 푸른 기술 이런 것들 특수건설 동아지지 징글징글한 것만 나왔어. 그 징글징글한 것들이 이제 근데 동아지질이나 특수건설은 이런 철도도 있지만 주변에 재난안전 지진 관련된 것만 나와도 또 하나. 지금 뭐 루머로 일본에 7월달에 대지진 난다니까 일본에 대지진 났어. 지금 6월달에 한번 6.3이 한번 터졌어. 필리핀도 그래서 육자가 주변에 계속 터져. 지진이 뉴스에 안 나올 뿐이야. 6월에요? 지금 6월인데. 아니 그동안 그동안 매년 이게 하인리 법칙이잖아. 그러니까 7월 5일로 딱 날짜를 박았더라고 예언가다가 만화에. 그거 해서 7월 5일까지는 일본까지 갑시다. 가지 마세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근데 요새 동아지질이 야금야금 올라. 16,000원인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진짜로 상하가 치면서 2만 원 뚫어야지. 근데 선생님 동아지질이 그 수익성이 좋지 않아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이 그 어디였는데 거기가 손해 본다. 그래서 이거 팔아야 된다. 지분 매각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시키는 거 아니야. 그 재료 때문에. 누구한테 팔까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파는 게 가장 좋을까 동아지질은요? 누구한테 팔아야 내 몸값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동아지질이? 그러니까 거기도 사모펀드가 그걸 지금 매각을 내놨거든. 네. 그러니까 걔네들 그 작업의 스킬을 한번 보자고. 거기도 최소한 2만 원에서 4만 원 만들어 놓고 팔지 지금 가격에서는 안 팔 겁니다. 그 가치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장사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동아지질 가만 계세요. 2만 원부터 시작이니까 질문 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게. 그리고 뚝따지 같이 또 지하라든지 이런 것만 하나 나와도 뭔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끝없 우리 롯데 경관 개발 봐라. 7,000원짜리가 6개월 징글징글 그다 어느덧 13,000원이야. 그 터널 지나면 이런 파동이 나온다고. 이것도 기다려 보시오. 뭔가 먹을 종목이니까. 그때가 언젠지는 맞출 생각하지 말자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저희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안녕.